네,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이후에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원호 강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오늘 오전에도 경북 포항시 북쪽의 6km 지점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김동훈 기자가 좀 지금까지 여진 상황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아침에 여진이 3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규모 2.0에서 2.4까지. 그래서 오늘 새벽 6시 무렵에 규모 2.0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9시쯤에 규모 2.1, 그리고 10시쯤에 규모 2.4의 여진 3차례가 발생을 했고 우리가 15일 오후 2시 반에 본진, 그러니까 규모 5.4 역대 두 번째 위력에 달하는 본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여진 횟수는 61차례로 현재 분석이 됐고 2.0에서 3.0 미만이 55차례, 그리고 3.0에서 4.0 미만은 5차례, 4.0에서 5.0은 본진이 발생한 첫날 1차례, 그래서 총 61차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진 빈도를 좀 보게 되면 첫날에 33차례였다가 둘째 날에 16차례, 그리고 셋째 날에 3차례였습니다. 이후에 지난 토요일에 한 차례도 없다가 다시 이제 5차례, 그리고 어제 한 차례, 오늘 3차례. 그래서 다시 또 여진이 발생하는. 그래서 지난 사실을 보면은 어제 아침에 새벽에 규모 3.6이 있었고요. 그저께 이제 밤에 규모 3.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여진이 두 차례 있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소규모의 여진들이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강진으로 인한 피해는 매일 2천여 건 이상 계속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그러고 있네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이 9천여 곳이 넘게 피해를 받고 주택 피해가 현재까지는 가장 컸습니다. 8천여 곳이 넘었고요. 예. 공공시설은 학교가 234곳, 그리고 문화재도 27곳, 부상자는 지금까지는 90명, 그중에서 1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은 1,000명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김종성 기자가 포항 지역 액상화 현상 흔적이 있는 현장을 좀 세세하게 짚어서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액상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면 만약에 이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액상화가 일어난 지역에서 추가 피해가 있을 우려 이거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진앙지로부터 반경 한 100km 정도까지는 이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포항의 경우는 대략 한 5km 범위 내에서 지금 일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깊이가 얼마만큼 깊은 깊이에서 액상화 현상이 시작을 돼서 이제 지표면으로 나왔는지 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 아마 시추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시추 결과가 나와야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표 한 1, 2m 밑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나온 거라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고요. 다만 한 이게 2, 30m 밑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건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추 결과에 따라서 대안과 대처 방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만 여진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피해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 30m 정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예. 아무리 이 건물 자체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도 물렁물렁한 땅 위에 있는 거니까 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위에가 아무리 내진 설계가 돼 있어도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진 설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포항같이 연약 지반이고 이런 경우라면 그게 이제 그냥 건물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안방까지 기초를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파일 공사를 파일 기초를 했다든지 예. 이런 거로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 내진 설계 그게 어느 정도 다 범위에 포함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진 설계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내진 설계로 돼 있는 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그런 관리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제 기상청을 비롯해서 이제 지진 전문가들이 이 수능과 관련해서 이제 여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육부가 그렇습니다. 대처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내놓은 수능 대처 방안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진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일주일가량 연기했죠.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8시 10분 전에 만약에 여진이 난다면 네. 현재 지금 포항 바깥에 12곳에 예비고사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시험을 치러지게 되고요. 시간 늦춰지겠군요. 맞습니다. 이동 시험 당연히 시간이기 늦춰지게 때문에.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동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지게 되고, 만약에 8시 10분까지 입실이 다 완료가 되고 이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여진이 난다면 네. 세 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진동이 처음에 느껴지는데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대학 이제 시험 본부나 또는 이제 감독관이 판단을 하게 자체 된다면 판단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시험을 치러지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진동이 느껴지는데 안전성에는 위협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계속 치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일단 수험생들은 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당연히 이제 시험 시간도 멈춰지게 되고요. 이후에 학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지진의 흔들림이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시험을 재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예. 마지막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단계죠. 만약에 어떤 유리창에 흔들린 거나 또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굉장히 심한 진동이 있다면 그러면 역시 이제 뭐 시험 당국이나 아니면은 감독관의 지시의 판단에 의해서 시험이 완전히 중단이 되게 되고 예. 학생들은 일단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학교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험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그것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봐야지. 시험이 완전히 중단되다 하더라도 예. 일단 정부 당국에서는 재시험은 절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예. 만약에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다면 그런 수험생들의 대상으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응 방침을 들어만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교수님. 발변적인 게 먼저 많아서. 네, 하다못해 좀 아주 사소한 것만이라도 지진 두 번째가 이제 아까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진이 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시험을 재개를 한다. 판단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누가 예, 판단을 쉽지 않을 것 하며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매겨야 되는 겁니까? 이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그 이제 포항 지역에 뭐 다른 지역보다는 포항 지역에 뭐 한 11개 고사장이 11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구조 전문가들이 좀 초빙을 하든가 위촉을 계속 지시를 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가서 거기에 이제 현장에 좀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좀 들고요.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 아까 이제 김 기자가 얘기했을 때 8시 10분 전, 그러니까 시험 네. 전에 만약 여진이 있다면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 네. 여진이란 게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없는 네. 그 여진이 있어도 그거는 뭐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나름대로 진동을 느끼는 느낄 수 그런, 있는. 그런 범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예. 중간에 이제 1단계는 뭐 관계가 없이 그냥 하면 예. 되겠지만 2단계야 뭐 이게 진짜 일반 그 비전문가들은 이게 위험한지 그쵸. 안 한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그게 뭐 수백 군데라면 전국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지만 포항 지역에 11군데라면 11명의 구조 전문가들을 거기 고사장에 좀 상주를 시켜서 예, 그걸 그거 판단할 수 수 있게 해야 있는 되겠네요. 그 기준을 척도를 삼으면 지금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워낙 예. 가변적인 게 많기 예.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예. 현장에 그런 좀 그 전문가가 좀 급화돼서 예. 상황 판단을 좀 하면 급될 되죠. 때마다 예, 해야 예, 된다. 예. 이게 좀 중요해 예, 보인다 생각이 필요해요. 드네요. 그래요. 자, 김 기자, 이게 보니까 포항시의 규모 5.4의 강진이 15일에 발생한 이후에 이재민들이 뭐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피해 있는 곳이 북구에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체육관을 설계한 건축사무소에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 체육관도 내진 설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강진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당장에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그러니까 이재민만도 1,000명이 넘게 발생했는데 예. 그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을 임시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곳들이 이제 주로 낮은 지역들의 체육관들 아니면 이게 넓은 장소들에 해당이 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과거의 내진 설계를 보게 되면은 뭐 1988년 이전에는 아예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었고 예. 이후에 이제 2000년대 6층 이상의 뭐 연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 기준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지금 흥해체육관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시 이제 뭐 다른 텐트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잠시 비워뒀다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이재민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흥해체육관이 준공한 연도가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4년 됐군요. 그렇습니다. 13년 그리고 정도. 연면적이 이제 2,7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어떤 내진 설계 기준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흥해체육관은 뭐 지금까지는 이제 내진 설계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포항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애매한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군요. 조금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국민안전처의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어플 설치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주변에 어떤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임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피 장소가 있는데 그 대피 장소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이런 체육관들 그러니까 당장에 많은 이재민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아니면 넓은 면적에 대한 이런 수용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반드시 1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교수님, 이제 보통 우리가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할 때 규모 5.0 이상에 견딜 수 있다, 뭐 또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규모의 강진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에서 규모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고 예. 진도는 상대적인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이번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규모는 더 컸지만 더 작았지만 강도는 더 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된다면 규모 7.0이라고 하더라도 7.0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진원의 깊이가 더 얕게 진동이 느껴졌다면 시작이 진원이 됐다면 이것도 좀 흔들릴 수 안심할 수는 없을 있는 것 위험할 같아요. 수 있는 게 강도가 아닌가. 센다면. 이건 어떤 그렇지 식으로 좀 않겠습니까? 내진 설계 네.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내진 설계 나름대로 내진 설계 지금 일단 포항하고 작년도 울산하고를 비교하시면 예. 5.4, 5.8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제 그 발생하는 에너지 양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네. 대략 한 3.8배, 3.4배 좀 안 되는 정도로 더 큽니다. 이게 5.8이 5.4보다. 경경께 더. 그렇죠. 규모가 0.4가 차이 나면 그게 0.4배가 아니라 예. 이게 한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3.84배 뭐 예, 이렇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주지는 그 진원지가 땅속 밑에 훨씬 15km였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8km로 이제 앉혀지고 또 하나는 이 경주는 이제 화강암 지역이고 여기 포항은 이제 퇴적암 좀 지역이기 때문에 딱딱한 땅, 무른 땅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경주는 이 농촌 이 밭 이렇게 진앙지가 좀 그 외곽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포항은 이게 흥해읍의 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컸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예. 내진 설계는 지금 나름대로 규모의 6.0이나 뭐 전후로 이렇게 좀 설계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내진 설계 그래서 지금 뭐 내진 설계 코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이 피로티 건축물이 상당히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내진 설계를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내진 설계에 따라서 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전수조사 내지는 이런 파악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저희가 예. 그 지붕 역사 예. 지탱해온 구조물이 변형됐는데 일단 정부 측에서는 김종성 기자의 말에 따르면 예. 정부 측에서는 괜찮다. 예. 라고 했는데 그 괜찮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거는 건지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이 먼저 가서 유관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를 이렇게 봤을 때 나름대로 그렇게 뭐 무너질 정도라든지 뭐 이러려면 이제 대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한 거 아닌가 싶고 다만 그 이어서 정밀 조사는 당연히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육안으로 보면 그게 딱 감이 예, 오는 옵니다. 건가요, 이게? 예. 그래요. 뭐 그런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비전문가들하고 전문가의 차이가 그런 정도는 판단할 능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뭐 건물도 그렇고요. 네. 뭐 아까 얘기했던 필로티 건물들이 뭐 이렇게 무너진 네. 것도 있었고 그런 데서 이제 보강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강 공사 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뭐 기존에 오래된 건물도 저희가 보강 공사할 때 보면 철조 구조물 넣은 다음에 그렇죠. 사용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예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보강 공사를 뭐 나름대로 이제 이루어질까요? 내진 보강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음. 살 수 있으면서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음. 아니고 다 이렇게 그 대피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그것도 거고. 정밀 검사를 해야 그거는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정밀 검사를 해서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이라는 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1차, 2차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업 기간이 7단계로 한 35년 잡혀 있고 예. 그리고 그 사업비 예산이 한 25조 되는데 그거를 35년 동안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개별 진단, 개별 설계 조그맣게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설계의 이 적정성이라든지 이게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소규모 그 공사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품질 확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따라서 BTL 같은 이런 방식으로 그 좀 중형 대형 건설사들하고 그다음에 은행권, 금융권도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예. 이거를 지역별, 시설별로 묶어가지고 이 동시에 발주를 해서 이렇게 해가는 그런 BTL 방식의 그 내진 보강 그런 제도도 한번 이번에 이참에 검토를 해서 그래 얘기군요. 이런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학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다 그러면 설계 품질 확보도 되고 그다음에 보강하는 방법에 대한 보강 그 품질도 확보를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너무 이 그 뭔가요 이 최저 입찰제를 함으로써 비용을 아끼기 비용을 위한. 아끼는 거로 가면 안 되고 그렇죠. 나름대로 기술력과 이런 걸 해서 적정한 이윤을 업체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국가가 이렇게 좀 가는 그런 예. 계기가 이번 포항 지진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렇네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